1990년대 일본은 경제 버블이 꺼진 뒤 혼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거품 경제의 시대가 끝나면서 도시와 지방은 뚜렷한 격차를 드러냈고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범죄와 사회 문제를 다뤘고 사람들은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니가타현은 비교적 조용한 지방 도시였습니다.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도시보다 느리게 흘렀습니다. 가족 단위의 생활이 많았고 이웃끼리 서로를 잘 알고 지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가고 저녁 무렵이면 좁은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홀로 귀가하는 모습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람들의 믿음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10살 소녀였습니다. 평범한 초등학생이었고 활발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학교에서는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위험하거나 불안한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골목에는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누구도 그날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목의 어느 지점에서 그 발자취는 돌연 끊겼습니다. 이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마치 주인을 부르듯 길가에 놓여 있었고 안에는 교과서와 필기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경찰에 들어오자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이나 친구 집에서 놀다 늦어진 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방만이 덩그러니 발견되면서 단순한 지각이나 가출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니가타의 조용했던 일상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골목마다 경찰이 배치되었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도 드물던 시절 좁은 골목과 주택가 사이에서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곧 니가타 지역을 넘어 전국적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신문은 어린 소녀의 사진을 실었고 방송은 매일 실종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학교 앞과 마을 입구에 진을 쳤고 아이의 부모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경찰은 마치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했고 수사망은 점점 넓어졌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에 내보내기를 꺼렸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녀의 이름은 점점 일본 사회 전체가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소녀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고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335 짝을 지어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10살 소녀도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튀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교복 치마 아래에는 운동화를 신었고 등에 맨 가방에는 교과서와 필통,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소녀가 늘 애지중지하며 가방에 매달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사소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 다음 주 체육대회, 집에 가면 먹을 간식에 대한 설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집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15분 남짓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두세 개 지나면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안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길에서 아이들이 혼자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것은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고 소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그녀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7시를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자주 가던 놀이터, 상점가, 학교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목격했다는 증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 어딘가에서 발자취가 뚝 끊긴 듯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과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가방 하나. 지퍼는 닫혀 있었고 안에는 교과서와 필기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 옆에는 작게 달린 인형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방을 두고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어떤 발자국도 몸싸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색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골목마다 주민들과 경찰이 몰려 손전등을 들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돌아온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향하던 길에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녀의 가방이 발견된 현장은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이었지만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통로로 변했습니다. 부모와 경찰이 가방을 처음 발견했을 때 주변에는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글바닥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잡초 사이로 바람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방 속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필통, 교과서, 간식으로 챙긴 작은 과자 봉지, 심지어 돈이 든 지갑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 절도나 금품 목적 범행일 가능성은 그 즉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의도적 개입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중심으로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마당, 창고, 쓰레기 더미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골목 근처에 살던 주민들에게도 일제히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이상한 사람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소녀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모두 부정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소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정적이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걸었던 길에서 단 하나의 목격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혹시 몰래 끌려간 것이 아닐까 추측했지만 몸싸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색은 곧 마을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놀이터, 폐가, 심지어 산비탈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경찰견이 동원되었지만 냄새는 가방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경찰견조차 더 이상 흔적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물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설마 스스로 사라졌을 리는 없다. 누군가 데려간 게 분명하다. 어머니는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밤새 경찰과 함께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저녁이면 부모들이 직접 학교 앞에 나가 자녀를 데려왔습니다. 골목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장소는 하루아침에 공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일부러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담장을 쌓아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며칠을 이어져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과자와 외지인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경찰의 데이터 관리 체계는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확실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아이의 사진이 실렸고 가방만 남기고 사라진 소녀라는 제목이 굵게 박혔습니다. 방송은 현장을 생중계하며 주민들의 불안한 표정을 비췄습니다.
일본 사회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후 9년 동안 이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방은 남아 있었지만 그 가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도 아동 실종 사건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소재가 파악되거나 자발적 가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가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단서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모두 이례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십 명의 형사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산과 강, 폐가, 창고, 버려진 차량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이 다시 동원되었지만 냄새는 여전히 가방 주변에서 끊겼습니다. 아이의 흔적은 거기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점차 넓어졌습니다. 경찰은 마을 외곽 도로와 항구, 기차역까지 살펴보며 혹시 외부인이 아이를 태우고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CTV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에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불분명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골목에서 아이를 본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증언이 전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사건을 보도했고 기자들은 니가타에 상주하며 실종 아동의 집 앞에서 부모의 눈물을 비추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治安이 좋다고 믿었던 나라에서 10살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문을 굳게 닫고 아이들을 혼자 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과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과거 아동 납치 전력이 있는 인물들, 최근 출소한 범죄자들까지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은 알리바이를 제시하거나 아예 사건 현장과 무관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장기화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성과가 없자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초적인 단서 하나 잡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가족은 매일같이 방송에 출연하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아이의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어디에서든 제 딸을 보셨다면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전화로 들어오는 제보는 대부분 헛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있긴 했지만 확인하면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 경찰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실종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언론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사회적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니가타 소녀의 이름은 서서히 신문의 뒷면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가족에게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경찰 기록 속에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하 공간에서 긴 세월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의 가족은 매일같이 기다림 속에 살았습니다. 경찰과 언론이 집을 찾아올 때마다 부모는 아이의 사진을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집 안은 사건 발생 순간의 시간이 멈춘 듯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쓰던 교과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침대에는 인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주인이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방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기적처럼 돌아와 앉아 있을까 하는 희망이었지만 방 안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길마다 경찰서를 들렀고 새로운 제보가 없는지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입니다. 추가 단서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사건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딸이 집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환청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부두와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그 장소를 몇 번이고 오가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람만이 대답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를 건넸지만 그 위로조차 상처가 되었습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같은 말들은 부모의 가슴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림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갔습니다. 가족은 아이의 사진과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역 앞, 번화가, 심지어 다른 현의 학교 앞까지 찾아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심히 전단지를 받아들고 곧장 버렸습니다. 때로는 허위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봤다는 전화가 오면 부모는 곧장 달려갔지만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그 허망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아이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은 변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친구들이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 앞길에 서서 또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들처럼 내 딸도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5년,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탁에 놓이는 그릇은 3개뿐이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코 방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대로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루는 혹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고, 또 하루는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감정의 파도는 가족을 무너뜨렸고, 그 집은 시간이 멈춘 채 살아있는 듯 죽어있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소녀가 사라진 그날 이후 마을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마을 안, 소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평범한 얼굴로 이웃과 마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30을 넘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동네를 오가며 장을 보고 가끔은 마을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조용한 이웃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안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일본식 주택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곳은 햇빛 한 줄기도 닿지 않는 밀폐된 장소였습니다. 나무 판자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 방은 숨막히는 정적에 가득했고 작은 침대 하나와 최소한의 생활도구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내면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인 관계를 피했고 직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내면의 집착과 왜곡된 욕망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사라진 날, 그는 골목길에서 그녀를 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순간을 틈타 순식간에 그녀를 붙잡아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목 놓아 부른 이름이 들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성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듯 보였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고 주민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경찰이 수사할 때도 태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두려움에 떨며 소녀의 행방을 수소문할 때조차 무심한 얼굴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중생활은 철저했습니다. 낮에는 집 밖을 오가며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고 밤에는 지하실로 내려가 피해자를 감시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말수가 적은 조용한 인물로 남았지만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웃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항상 조용했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갔고 아이는 단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집 지하실은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방, 낮과 밤의 구분조차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방 한쪽에는 낡은 침대와 얇은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은 축축한 콘크리트였고 공기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 끌려왔을 때 그녀는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지만 두꺼운 벽은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모의 목소리가 닿을 듯한 거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철저히 차단된 공간 속에서는 닿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두세 번, 범인이 내려와 주는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밥과 미소된장국, 때로는 빵이나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부족한 영양으로 몸은 점점 약해졌고 계절이 바뀌어도 방 안은 늘 같은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시간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고 달력도 시계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또래 아이들은 성장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갔지만 그녀는 그 좁은 방 안에서 10살의 모습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책도, 장난감도, 친구도 없이 고립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부모와 집의 기억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범인은 때로는 친절한 척 다가왔습니다. 음식을 주며 너는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부로 나가는 길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피해자는 점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위에서는 부모의 발걸음 소리와 이웃들의 생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아씨의 주인공은 그 모든 세상과 분리된 채 고립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 너머 몇 미터 거리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철저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가족의 얼굴조차 뿌옇게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지아씨의 냄새, 습기, 좁은 공간의 답답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장기는 철저히 멈춰 있었고 바깥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9년이 흐른 어느 날, 경찰은 전혀 다른 이유로 범인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밤마다 괴상한 진동이 느껴진다라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차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정리되지 않은 생활용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 일부가 어색하게 덧대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좁은 입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눅눅한 냄새와 함께 좁은 지하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잊혀졌던 이름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또래의 청춘과 달랐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말라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지하실에 갇혀있던 흔적이 몸과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살에 사라진 소녀가 무려 9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경찰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왔기에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밖으로 끌려 나온 순간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던 사건의 주인공이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가족은 눈물을 터뜨렸고 경찰차에 오르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만 알았던 남성이 바로 수년간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실종 사건의 주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이의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부모가 애타게 찾던 아이는 바로 그 거리에 있었습니다. 소녀가 발견된 날, 일본 언론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니가타에서 9년 만에 실종 소녀 발견. 이 짧은 문장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때 사진 속 얼굴로만 기억되던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신문사들은 사건을 일면에 실었고 방송국 카메라는 연일 소녀의 집 앞을 비췄습니다. 기자들은 눈물 흘리는 부모의 모습을 담았고
이웃들의 경악스러운 반응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던 길 바로 옆에서 아이가 그토록 오래 갇혀 있었다니. 경찰의 대응은 곧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인의 집은 수색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9년이라는 세월을 줄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은 경찰의 안이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와 체계가 한 아이의 인생을 빼앗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충격은 단순히 경찰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안전 신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동 실종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9년 동안 아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가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지하실에서 살아왔다는 사실, 겨우 몇 평 남짓한 공간에서 9년을 버텼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웃집 어디에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갇혀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퍼졌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전문가들이 출연해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가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범인의 평범한 외관이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범죄학자는 수사기관이 지역사회의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언론은 병원 앞에서 밤낮으로 대기하며 작은 소식이라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랜 감금 생활로 인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두려워했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그녀의 회복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9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상처를 떠올리며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구조 직후 피해자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쬐지 못했던 몸은 극도로 쇠약해 있었고 영양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체중이 또래보다 훨씬 적다고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회복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닫힌 방 안에서 살아야 했던 기억은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연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보도하려는 취재 경쟁은 치열했지만 의료진은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외부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조차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소녀는 낯선 환경에 극도로 불안해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9년의 공백이 남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에는 어린 시절의 장난감과 교과서가 남아 있었고 벽에는 초등학교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충격도 깊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옆에서 아이가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몰랐을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했고 서로의 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범인은 곧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가 받은 상처는 법정의 판결만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고통을 놓쳐버릴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세상에 돌아왔지만 남겨진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초기에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경찰은 무엇을 놓쳤는가? 사회는 어떤 신호를 무시했는가? 그녀의 이름은 일본 현대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부산은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와 혼잡이 공존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늘 분주했고 그 바다와 맞닿은 자갈치 시장은 도시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자갈치 시장은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쏟아져 내렸고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얼음을 깨는 쇳소리, 수레바퀴가 미끄러운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바닷바람 속에 섞인 비릿한 냄새는 자갈치 시장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늘 비슷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좌판을 지키는 상인들, 새벽마다 신선한 생선을 사러 오는 주부들, 가끔은 호기심의 발길을 멈추는 외지인들까지. 그들 모두는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풍경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 근처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고 남편은 항구 근처에서 하역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집안일을 돌보고 새벽이면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원한을 살 이유도 가출할 이유도 없는 여인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특별한 인사도 이상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일상적인 풍경이었기에 남편은 그 순간이 아내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골목을 지나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시장의 소란이 귀를 스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대야에 물을 기르러 나오다 그녀를 스쳤다고 회상했습니다. 시장에 가요. 라는 짧은 대답 뒤 그녀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그 시간에도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골이었던 생선가게 주인조차도 그날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채소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던 손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한결같이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시장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내를 본 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지갑과 장바구니는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갔다면 반드시 챙겼을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자갈치 시장에서 단 한 사람의 발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오갔고 어깨가 부딪히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소음과 혼잡 속에서 기억이 쉽게 묻힙니다.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작은 흔적은 금세 사라지지요. 그러나 이 설명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상인들의 흥정 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는 새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퍼뜨렸고 또 어떤 이는 시장 입구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지워버린 듯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장을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사고로 의심했지만 집 안에 남겨진 지갑과 장바구니는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천 명의 발걸음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발자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종된 아내는 누구에게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근처 좁은 골목의 작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만 큰 갈등도 없었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사건 없이 단조로웠고 바로 그 점이 사건을 더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늘 규칙적인 일상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부엌 불을 지폈습니다.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따뜻한 국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간 남편은 항구 근처에서 하역 일을 했습니다. 몸을 쓰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집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아내는 시장에 들러 필요한 생선이나 채소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 뒤에는 빨래를 하고 집안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면 이웃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해가 기울 무렵에는 다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날이 이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웃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간식을 건네주었고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빨래터에서 그녀와 자주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긴 대화를 즐기지 않았고 잠시 안부를 묻고는 곧 다시 손을 놀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기억도 비슷했습니다. 단골 생선가게 주인은 그녀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사갔고 흥정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도 증언했습니다. 늘 차분했지요. 장을 볼 때 초조해하거나 다급해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상인들에게 그녀는 평범하고 성실한 손님이었을 뿐 문제를 만들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사건을 더 미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원한을 살 이유도 없었고 가출을 할 이유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말다툼은 잦았지만 이웃들이 보기에는 그저 사소한 부부싸움일 뿐이었습니다. 크게 소리를 높이거나 남편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두 사람이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기 전날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날도 새벽에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라고 기억했습니다. 그 인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실종 이후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파편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장 입구에서 그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짧게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 상인들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출을 준비했거나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이자 이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비밀스러운 인간관계도 남몰래 감추고 있던 사정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경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평범했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사라져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술은 절실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웃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아내, 평범한 새벽, 모든 것이 평범했는데 바로 그 평범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섬뜩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가 4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모습이었고 그 어떤 특별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이 아내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어둠은 여전히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대야에 물을 기르러 나오다 그녀를 스쳤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요. 라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어부들은 갓 잡아 올린 생선을 내리고 있었고 상인들은 좌판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는 소리, 인부들이 짐을 나르는 신음소리, 상인들의 고함이 뒤섞여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혼잡한 풍경 속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골이었던 생선가게 주인은 그날은 못 봤습니다. 늘 이 시간쯤에 오곤 했는데 이상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채소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던 손님이 그날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집을 나선 직후 완전히 끊겼습니다. 장바구니와 지갑은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시장에 다녀갔다면 반드시 챙겼을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을 더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그는 직접 시장으로 나가 아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웃들과 함께 골목과 부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가출이나 늦은 귀가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장바구니와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경찰도 단순한 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느렸고 소중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웃들은 각자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떤 남성은 새벽 5시쯤 부두 쪽에서 여인의 뒷모습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녀가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본 것이 맞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증언은 존재했지만 모두 모호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시장을 배회했습니다. 자갈치 골목을 수십 번 왕복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상인들의 웅성거림뿐이었습니다. 일부는 속삭이듯 혹시 누가 데려간 게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늘 북적였지만 동시에 너무 혼잡해서 누군가 사라져도 눈치채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구의 배들도 확인했지만 그녀를 태웠다는 목격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섬뜩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집을 나선 직후 이어진 공백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은 분주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수시로 골목 어딘가를 의식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감싸는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혼자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가출이나 집을 나간 뒤 며칠 만에 돌아오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장바구니와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경찰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집을 나섰는데 정작 장을 보기 위한 물건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가출로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남편과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갈등이 있었는지, 아내가 집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에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 내부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이웃들의 증언은 남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소한 말다툼은 있었으나 심각한 불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웃과 상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비슷한 증언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새벽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나서는 걸 봤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시장에 늘 오던 시간인데 그날은 보지 못했습니다. 증언은 존재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경찰과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첫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골목과 항구 주변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남편은 경찰과 함께 자갈치 골목을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가면서도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평소 정겨웠던 손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상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좌판을 접어두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부두 끝까지 나가 혹시라도 물가에 떨어진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두에서 일하던 인부들에게도 경찰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새벽에 낯선 여인을 보았는지, 배에 오르는 사람은 없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못 봤습니다였습니다. 어떤 인부는 잠시 망설이며 희미하게 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두운 새벽녘 기억은 늘 불분명했습니다. 수색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손에 손전등을 들고 시장과 골목을 뒤졌습니다. 이웃들도 함께 발걸음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쳐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야?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이웃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평범한 새벽에 평범한 길을 걸어가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시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움직였고 일부는 해가 완전히 떠야만 시장에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집집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녘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집 근처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과 소문은 공포를 더 키웠습니다. 첫 수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고 남편과 가족은 절망 속에서 지쳐갔습니다. 시장은 겉으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점차 확신했습니다. 장바구니와 지갑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장에서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새벽길을 걷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우선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주목했습니다.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는 새벽 4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짧은 대화를 나눈 시간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못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했던 시간이었는데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집을 나선 뒤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무언가가 벌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시장까지의 짧은 동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골목 양옆에는 오래된 가옥들이 붙어 있었고 가끔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 좁은 구간에서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찰은 집 앞 골목과 시장 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구분하기 힘든 오래된 골목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어떤 남성은 새벽 5시쯤 부두 쪽에서 여인의 뒷모습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고 옷차림조차 희미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장 상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기억이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잡한 새벽 시장에서는 작은 장면이 쉽게 묻혔고 사람들의 기억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부두 주변도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혹시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인부들과 어부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신이나 소지품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늘 많은 사람을 집어삼켰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새벽에 낯선 트럭이 골목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고 어디로 향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도로에는 CCTV 같은 장비가 없었기에 차량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차량을 이용해 누군가 그녀를 데려갔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남편과 가족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집안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다른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사 내내 절망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이웃들도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가족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역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부산역과 버스터미널, 그리고 외지로 향하는 길목까지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강제로 외지로 끌려간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장 안에 범인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이 돌았고 주민들은 밤마다 문을 꼭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시장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문에 실종 기사가 실리면서 시민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허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닮은 여인을 부산역 근처에서 봤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며칠 전 같은 시장에서 봤다고 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했지만 모두 허위나 착각으로 판명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고작 몇 가지 불분명한 증언뿐이었습니다. 부두에서 본 듯한 여인의 뒷모습, 시장 입구에서 잠시 대화하는 듯한 모습. 그러나 이 조각난 기억들은 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성들은 새벽에 혼자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상인들은 날이 밝은 뒤에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활기가 넘쳤던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붐볐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고 그 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사건은 오히려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새벽에 집을 나선 뒤 지갑과 장바구니를 집에 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웃과 시장 상인들 모두 가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 가능성, 그 중에서도 납치 가능성의 수사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은 범죄자에게는 유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췄지만 곳곳은 여전히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누군가 잠복하다가 기습했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순식간에 여인을 데려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불과 몇 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설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건 당일 새벽 좁은 골목에 낯선 트럭이 잠시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적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CCTV 같은 장비가 없었기에 경찰은 단순한 목격자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가족과 지인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원한을 살 만한 관계가 있었는지, 돈을 둘러싼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사 내내 절망적인 모습이었고 거짓을 꾸미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아꼈다, 큰 소리를 치는 걸 본 적도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족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죄 동기 역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은 넉넉하지 않았고 그녀가 특별히 재산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노렸다면 단순한 강도 사건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성범죄와 연결된 사건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증거가 없어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연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와 지갑이 집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사건을 꾸몄다면 의도적으로 흔적을 집에 남겨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시장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성들은 새벽에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시장 근처를 아예 피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분주했지만 속으로는 얼어붙은 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태워간 게 분명하다. 입을 막고 끌고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의 시간대를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시각은 새벽 4시 무렵.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이어지는 짧은 거리, 불과 몇 분이면 닿을 수 있는 구간에서 그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짧은 구간에서 발생한 일은 납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산역과 버스터미널, 항구 등 외부로 나가는 길목을 조사했습니다. 혹시라도 강제로 외지로 끌려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납치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뿌리내렸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평범한 새벽에 평범한 길을 걸어가다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으로 여겼던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오가던 대화는 점차 사건의 뒷이야기와 괴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새벽, 부두 쪽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더라.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면 금세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 그런데 경찰이 아무것도 못 찾았다잖아. 참 이상하지 않아?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바다에 몸을 던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분명 누군가 데려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퍼진 괴담은 바다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앗아가기도 한다는 믿음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갈치 바다는 원래 그런 곳이야. 물귀신이 사람을 데려간 거지. 이런 속삭임은 시장 사람들을 더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몇몇 어부들은 새벽마다 파도 소리에 섞여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런 증언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사건은 점점 신비로운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시장에 숨어있던 낯선 남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어둠 속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시장 골목을 서성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 사내가 여인의 뒤를 따라간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데려간 게 분명하다. 사람들의 불안은 곧 현실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움직였고 일부는 아예 해가 떠야만 시장에 갔습니다. 상인들도 어둠이 걷히기 전에는 좌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시장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늘 활기가 넘치던 자갈치 시장은 겉보기에는 분주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웃들은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창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새벽녘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불확실한 기억과 공포가 뒤섞여 새로운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건은 전설처럼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밤에 자갈치에 가면 그 여인이 널 데려간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운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나면서 경찰의 수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귀환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기대는 체념에 가까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다시 예전처럼 분주해졌습니다. 어부들은 새벽마다 배를 대고 생선을 내렸고 상인들은 좌판을 열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바닷바람 속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숨어 있었고 새벽마다 시장에 나오던 주부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부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움직였고 어떤 이는 시장을 아예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혹시라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까 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눈빛은 텅 빈 듯 변했고 이웃들은 그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신문과 방송에서도 사건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부두를 걷던 어부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파도 소리에 섞여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시장 골목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과 전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 물으면 상인들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아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구와 시장을 돌며 혹시라도 단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가끔은 닮은 여인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대는 희망이 되었고 곧 절망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흐르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사건을 전설처럼 전해 들었고 실제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괴담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시장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부두에 홀로 앉아있는 여인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종된 아내의 혼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사건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가 사실상 멈춘 뒤에도 자갈치 시장의 실종 사건은 부산 시민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의 상상과 해석 속에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납치설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항구 도시 특유의 혼잡과 불안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드나들었고 낯선 배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골목 어딘가에서 차량을 이용해 순식간에 데려갔다는 추측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을 보았다는 증언은 희미했고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납치설은 설득력을 가졌지만 증거가 없어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자발적 가출설을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갔지만 내면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쳤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평범했고 집을 버리고 떠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바구니와 지갑이 집에 남아 있었다는 점은 이 가설을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살설도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혹시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많은 생명을 삼켰지만 단서 하나 남기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누구도 그런 기미를 본 적이 없었고 이웃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학자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불안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사회 안전망은 부족했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 사람들의 대화에는 언제나 이 사건이 스며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며 나누는 짧은 인사 속에서도 술잔을 기울이며 흘린 긴 한숨 속에서도 실종된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와 속삭임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벌어진 이 사건은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부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현대적으로 변했고 옛 좌판 대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속에 스며든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된 상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종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그 여인을 본 것 같아. 그들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부두에서 멀리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시장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을 스쳤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은 언제나 짧고 불분명했습니다. 다가가 확인하려 하면 이미 사라져 있었고 손에 잡히지 않는 환영처럼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지고 걸음이 더뎌져도 매년 그날이면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눈빛이 점점 텅 빈 듯 변해가는 것을 보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실종된 아내의 부재와 함께 멈춰버린 듯 보였습니다. 경찰의 기록은 먼지 쌓인 서류 속에 묻혔습니다. 신문 기사도 오래된 기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자갈치 시장은 낮과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어둠이 내리면 시장 골목은 텅 비고 스산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빈 좌판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곳 어딘가에 그녀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세월이 흘러 새로운 세대가 시장을 채웠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이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부모와 선배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사건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웃으며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섞여 실종된 아내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갈치 시장을 걷는 이들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늘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스친 듯한 순간, 혹은 파도 소리에 묘하게 겹쳐 들리는 낮은 목소리, 그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오래된 기억의 잔향인지,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사건의 흔적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